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제 6장이에요. 혈액과 면역, Blood and Immune System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혈액과 면역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영상에 다 담겨 있지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혈액이에요. 우리 혈액에 대해서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죠. 산소 운반하는 적혈구, RBC, 그리고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백혈구, WBC, 그리고 또 지혈을 담당하는 혈소판, 플레이트릿, 뭐 이런 것들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RBC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태어나고 죽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사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WBC죠. 우리가 백혈구, 화이트 블러드 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백혈구는 사실 5가지 종류 정도, 5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백혈구 종류를 구분해내는 것이 좀 혈액에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플레이트릿, 혈소판에 대해서는 1차 지혈과 2차 지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림프와 면역 기전입니다. 자, 림프 이 그림 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계통과 함께 분류가 되어 있고요. 림프의 주로 기능은 이제 면역을 담당한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면역 기전에서 공부할 것들이 있죠. 그렇죠? 면역에서 뭐 T셀, B셀 이런 것도 여러분 헷갈리셨을 거고요. 요거 개념 구분 짓는 것들, 그리고 자연 능동 면역이다, 인공 능동 면역이다, 뭐 예방 접종은 뭐 자연 능동이냐 인공 수동이냐 이런 것들 수업 시간에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이 면역의 종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혈액의 조성이에요.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액체라고 하는 것은 혈장을 이야기하죠. 혈장이라고 하는 액체, 플라즈마, 혈구를, 혈액 세포들을 거기다가 가루처럼 타 놓은 걸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적혈구의 숫자가 가장 많아서 혈액이 붉어 보이는 겁니다. 에리스로사이트가 가장 숫자가 많죠. 그래서 이 물에다가 혈구를 넣어서 흔들어 섞었더니 이제 빨갛게 보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 블러드 P인 거죠.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혈구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혈장, 플라즈마,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혈장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혈청과 섬유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혈청은 세럼이에요. RUM. 여기서 여러분 플라즈마와 세럼의 개념을 좀 구분해 두십시오. 둘 다 혈액에 들어있고 물 같은 존재인데 플라즈마는 뭐고 세럼은 뭐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플라즈마는 세럼 더하기 섬유소원, 파이브로스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고요. 즉 혈장에서 섬유소원을 제거하면 남는 진짜 순수 액체는 세럼이다. 는 거. 그래서 플라즈마랑 세럼의 개념을 좀 구분하십시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저도 이 두 개가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혈구 제외한 물이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요게 국가고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혈액의 기능입니다. 혈액은 이제 운반 작용하죠. 가스 운반, 영양소 운반, 호르몬 전달, 노폐물 배설을 하고, 그리고 조절 작용하는 것들, pH 유지하는 것들, 체온 조절, 수분 균형 유지하는 것. pH 유지해서 이 어떤 중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pH는 7.35에서 7.45이다. 이거보다 낮을 때는 산성, 애시도시스, 이거보다 높아질 때는 알칼로시스가 된다. pH 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없기는 한데 우리 몸에서 인체의 pH를 유지해 주는 거는 신장이랑 폐가 유지를 해주고 있죠. 폐를 통해서 산소, 이산화탄소, CO2의 배출을 통해서 몸의 pH를 유지를 하고, 신장에서는 중탄산 나트륨이죠. HCO3의 배출과 조절을 통해서 또 산염기 조절을 하는 중요한 두 개의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7.35, 7.45라는 기준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호작용을 하죠. 면역 및 식균 작용, 지혈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적혈구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적혈구, 우리 적색 혈구여서 레드 블러드 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적혈구의 이름은 에리스로사이트다 라고 기억하십시오. 혈액검사에서도 적혈구 에리스로사이트로 표기가 되지요. 적혈구의 주요 기능은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헤모글로빈, 혈색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헤모글로빈, 약어로 HB 이렇게 작성을 하죠.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한 4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정도 되고 이거보다 떨어지면 빈혈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혈색소이죠. 혈색소는 햄이라는 철분과 그리고 글로빈 단백질의 4량 결합 4개가 짱짱하게 바퀴가 하나, 둘, 셋, 4개가 꽉 차게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헤모글로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뭐 4량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4개가 꽉 채워져 있으면 여기에 산소를 결합을 해서 산소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산소를 어디 우리 몸의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다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혈구의 모양은 굉장히 작고 납작한 가운데를 쏙 눌러놓은 도너츠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도너츠 모양이 이렇게 하트처럼 접히기도 하고 약간 길게 펴지기도 하면서 아주 작은 모세혈관까지도 쏙쏙 유연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모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의 또 큰 특징 중 하나는 노 뉴클레어스, 핵이 없다는 거죠. 자기 뭐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분열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주는 산소 실어가지고 열심히 갖다 나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적혈구의 생성과 파괴예요. 에리스로사이트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적혈구는 골수에서 태어나죠. 골수 중에서도 골수는 우리가 레드 본메로우와 옐로우 본메로우가 있는데 이 어떤 혈액세포를 생성해내는 것은 레드 본메로우이죠. 적색골수에서 탄생을 합니다. 적색골수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혈액 모세포로 태어났다가 적혈구 형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야 적혈구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적혈구로 태어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약 100에서 120일간 체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120일이 되면 이제 늙어서 죽어요. 늙어서 죽으면 어디로 간다? 늙어서 죽으면 간과 비장의 대식세포, 여러분 우리 앞으로 대식세포 많이 보게 될 거여서 이름을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대식세포 외우기 싫으면은 대식이라고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 대식이가 샤프하고 세련되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되게 무식하고 뚱뚱하고 힘차게 생겼을까요? 되게 대식이는 굉장히 씩씩한 그런 존재입니다. 입을 와쿠와쿠 벌리면서 우리가 포식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죽은 늙은 백혈구나 병균들을 앞뒤 가리지 않고 빡빡 잡아먹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식세포 마크로파지예요. 간과 비장의 마크로파지 대식이가 깍깍깍 늙은 적혈구를 이렇게 씹어 먹어줘요. 씹어 먹고 나면은 분해하고 나면 혈색소가 햄과 글로빈으로 다시 나누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일부는 이제 빌리루빈이 되어서 담즙으로 가서 장으로 배설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적혈구는 며칠 산다? 적혈구는 어디서 태어난다? 골수에서 태어난다. 적혈구는 며칠 산다? 100에서 120일 약 3-4달 정도 산다. 그리고 어디서 파괴된다? 간과 비장에서 대식세포의 포식작용에 의해서 파괴가 되더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이제 시체 찌꺼기들이 빌리루빈이 돼서 혈액을 떠돌다가 간에서 담즙, 바일 주스로 생성이 되어서 지방의 유화를 도와주게 되는 과정이죠. 자, 다음은 이제 백혈구입니다. 사실 혈액세포에서 여러분이 좀 꼼꼼히 공부하실 게 백혈구예요. 우리가 백혈구 W, B, C, 화이트 블러드 셀이라고 알고 있었고 백혈구의 진짜 우리가 이제 외워야 할 이름은 류코사이트입니다. 여기서 LEUK라고 되어 있는 이 류크라는 게 흰색을 뜻하는 의학 용어예요. 그래서 O 가운데 연결어 붙여주고 사이트 세포죠. 그래서 류코사이트, 에리스로사이트, 류코사이트, 적혈구, 백혈구 이름 꼭 암기해 주시고요. 자, 백혈구는 종류가 5가지나 돼요. 크게는 백혈구는 과립백혈구와 무과립백혈구로 나뉘어집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하기 싫어지죠. 우리 영상에 보통 평균 시청 시간이 5분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긴 거긴 한데 5분 지나면 이제 공부하기 싫어지고 끄는 거예요. 그렇죠? 왜 끄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과립백혈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듯이 백혈구 안에 점점점점점 과립이 들어있어요. 무과립백혈구는 보시면 과립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립이랑 무과립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표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좀 조그맣긴 하지만 여러분 보통 교재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공부를 합시다. 자, 백혈구 류코사이트가 어떻게 나누어진다? 우선 크게는 과립구와 무과립구로 나눕니다. 글래뉼로사이트, 글래뉼로사이트로 나뉘어요. 요거는 글래뉼로사이트 요거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 그렇다. 근데 과립구의 종류에는 중성구, 호산구, 호염기구가 있어요. 뭐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라고 부르기도 해요. 중성구랑 같은 이름은 호중구예요. 아, 교수님 중성구예요, 호중구예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외우시면 돼요. 영어 이름은 뉴트로필, 에시노필, 바소필이에요. 필즈라는 이름은 똑같고 중성은 뉴트로필, 그리고 호산은 에시노, 호염은 바소예요. 뉴트로, 에시노, 바소 이렇게 각각이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요거 이름은 외우셔야 돼요. 중성구와 호상구와 호염기구가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여졌냐면 얘네는 과립구잖아요. 글래듈로사이트. 얘를 염색을 했더니 중성구는 중성에서 염색이 되고 호산구는 산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호라는 게 호감 있다, 호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할 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성을 좋아하는 백혈구는 호산구예요. 염기성을 좋아하는, 염기성에 호감이 있는 백혈구는 호염기구인 거죠. 염색을 했더니 거기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중성구, 호상구, 호염기구, 뉴트로필, 에시노필, 바소필. 일단 이름을 외우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백혈구의 종류는 중성구입니다. 60% 이상의 백혈구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성구가 하는 일은 포식작용이에요. 잡아먹는 작용이죠. 특별히 뭐 얘가 뭐다 이런 거 잘 몰라요. 왜 뭐 암세포인지 박테리아인지 뭐 뭔지 잘 모르고 일단 가서 그냥 잡아 먹어주는 역할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군대에도 육군 중에 보병이 제일 많잖아요. 보병이 수적으로 제일 많고 제일 그냥 열심히 싸우죠. 특출나게 자기가 뭐 잘하는 건 없어. 근데 그냥 다 두루두루 잘해요. 원래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이 특별히 잘하는 거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면역의 중추를 좀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그럼 나머지 애들은 숫자가 작죠? 숫자가 작죠, 그쵸? 호상구 같은 경우에는 말초혈액에서 약 1에서 5%, 호염기구는 없거나 2% 정도. 굉장히 숫자가 작아요. 작으려면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원래 스페셜리스트는 몇 명 안 되잖아요. 호상구가 가장 잘하는 일은 기생충에 대응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기생충 우리 지금 몸에 별로 없죠. 그래서 호상구는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생충 표면에 달라붙어서 독성물질 뿜뿜 내뿜는 어떤 특수부대의 역할,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을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알러지 반응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무엇에 비해서? 호염기구에 비해서. 호염기구는 알러지 반응이 자기의 가장 메인 역할이에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주는 것들. 알레르기 반응, 내가 뭐 여러분이 먹으면 안 되는 뭐 땅콩이라든지 이런 걸 먹었을 때 딱 스위치를 딸깍하고 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호염기구, 바소필이에요. 중성구는 다 잡아먹는 포식작용, 호상구는 기생충 플러스 알러지, 그리고 호염기구는 온리 알러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3개 다 외우려면 절대 안 외워져요. 그럴 때는 뭐 먼저? 제일 중요한 거 먼저 기준을 잡아서 외우십시오. 그래서 중성구, 뉴트로필의 이름, 숫자적으로 많다, 포식작용 다 잡아먹어주는 역할을 한다. 요거 일단 기둥으로 외워두시고 나머지 2개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2개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5개는 구분 못해도. 자, 이게 우리 과립구의 이제 정체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중성구 존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무과립구예요. 무과립구는 림프구와 단핵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림프구는 얘기하려면 좀 복잡해요. 림포사이트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림프구는 B림프구와 T림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얘는 약간 훈련을 열심히 받은 특수부대 같은 역할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몸싸움 막 할 수 없잖아요. 뭐 나는 총검술에 특별히 강해, 나는 침투에 강해, 나는 뭐 적장에 목을 따는데 되게 강해, 이렇게 내가 딱 갈 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약간 그 특수부대 UDT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정밀하게 타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요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림프구는 요런 존재이다. 그리고 단핵구, 모노사이트도 중요합니다.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모노사이트, 단핵구의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모노사이트, 단핵구는 각각의 어떤 자기가 기능을 하는 그 조직이나 기관에 가면은 대식세포로 성장을 해요. 대식세포 우리 아까 만났죠? 대식이. 대식이 어땠나요? 대식이가 덱스 같은 모습이에요? 아니면 똥개 같은 모습이에요? 이 똥개 같은 모습이에요. 이 사람 막 아무거나 다 먹죠. 그쵸? 대식이가 이렇게 아무거나
포식작용을 해요. 폭식하는 대식이에요. 마크로파지. 식세균 작용이라고 해서 식세포 작용. 세포를 그냥 입 벌려서 다 잡아먹어요. 근데 멍청하다고 놀리지 마라. 암세포도 잡아먹고 뭐 나쁜 것도 다 잡아먹어주는 굉장히 무식하고 씩씩하고 고마운 친구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백혈구의 종류가 5개나 뭐가 이렇게 많아 했을 때 어떻게 외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립구, 무과립구로 나뉘어져 있다. 과립구에서는 중성구 기준으로 암기를 하시고 무과립구에서는 단핵구 기준으로 암기를 하셔라. 그리고 호상구, 후염기구의 특징, 기생충과 알러지 반응 기억을 해주시고 단핵구는 폭식하는 대식이다. 씩씩하고 귀엽구나. 많이 먹으면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 그쵸? 자, 다음 세 번째 혈소판입니다. 플레이트릿. 플레이트릿 역시 플레이트릿의 하는 일은 1차 지혈을 하는 역할을 해요. 2차 지혈은 나중에 그 지혈과 관련된 물질들이 막 나오면서 뭐 피브리노겐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하는 건데 1차 지혈은 일단 혈관이 파열이 돼서 뭔가 외부의 공기나 물질과 접촉이 됐다 이러면 어떡해 이러면서 이 혈소판 이 종이 쪼가리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하면서 이렇게 달려붙어서 마개를 플러그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플러그를 형성해서 일단 지혈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막 손에 상처 났는데 막 손을 흔들고 피가 쏠리게 하고 이러면 다시 피가 터져 나오잖아요. 이제 그건 2차 지혈이 안 된 거죠. 혈소판 플레이트릿의 가장 큰 역할은 1차 지혈의 역할을 한다. 손상된 부위를 물리적으로 막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피를 멈추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혈관이나 인체가 손상이 되었을 때 그 부위에 혈소판이 뭔가 이상 물질이 들어왔다 이러면서 하고 달려가서 혈소판이 손상 부위에 부착, 어드헤션 되게 되고 그것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응집이 되면서 혈소판, 플레이트릿 플러그라고 하는 혈소판 마개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전하지는 않다. 1차적인 지혈일 뿐이다. 나중에 지혈은 이제 2차 지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 이런 혈액 응고인자가 결핍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혈우병, 헤모필리아라고 하는 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요. 뭐 종류에 따라서 1인자, 2인자, 3인자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뭐 크게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혈액 응고 우리 아까 1차 지혈은 혈소판이 혈소판 마개를 형성한다고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이 일단 좀 교과서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혈관 손상 시 혈소판 파괴 등으로 인해서 이 혈소판이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면 트롬보플라스틴이라는 게 방출이 되게 되고 이 트롬보플라스틴과 혈중 칼슘의 작용으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환이 된 트롬빈이 섬유소원 아까 피브리노겐 이런 거 있었죠. 혈액 속에 있던 섬유소원을 실타래 같은 피브린으로 재생성을 해서 결국 피떡 딱지가 완성이 되더라. 요 단계들이 2차 지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 기전들 이렇게 굉장히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죠. 첫 번째로는 일단 활성화된 혈소판들이 부착이 되게 되고 부착이 돼서 1차 지혈이 일어나는 거고 이 1차 지혈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트롬보플라스틴이 방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내인성, 외인성, 지혈하는 인자들이 나오게 되고 우리 몸에 있는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변하고 그리고 피브리노겐은 피브린으로 변해서 결국 피브린 메시, 섬유소 그물을 형성해서 2차 지혈이 일어나게 된다. 는 과정. 자, 다음 림프계통과 면역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